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산 자동화 CAD 실기 16강 스퍼기어 축에 대해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2D 도면을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스퍼기어를 만든 것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스퍼기어를 만든 것이 될 것 같아요. 자, 도면을 보겠습니다. 자, 도면은 이와 같아요. 일단 축에 기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퍼기어 축이라 한 거고요. 스퍼기어 축은 만들게 되면 또 기어 용목표란 걸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기어 치형 모듈, 압력각, 이수, 피치 원주립, 전체 이높이 뭐 나오잖아요. 물론 생자에서는 다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고민을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 전산운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일반 기계사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다 채워내야 되죠, 그죠? 모듈이나 이수나 피치 원주름, 전체 이높이는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생산자동화 CAD에서는 그럴 일은 없어요. 해석만 잘하면 돼요. 자, 도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PCD라고 써 있는 것이 피치 원지림이라는 것이거든요.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멈춘 나사가 MO 멈춘 나사가 되어 있네요. 탭 나사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멈춘 나사인데 탭을 내 가지고 탭을 하고 드릴 구멍 뚫고 탭을 낸 나사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사를 체결해서 어떤 부분을 연결할 때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2D 주요 작업은 아무래도 스퍼기어를 도시하는 방법, 그죠? 이게 기어는 단면하지 않습니다. 단면하지 않지만 기어 2를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데이텀과 기어홍차가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는 그리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데이텀과 기어홍차는 표시하지 않겠지만 요 C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데이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흔들림 공차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 0.0 화살표 있고 0.08 C2 부분이 기아 공차예요. 그 다음에 뭐 YY라고 써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칠기를 표시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되어 있는 K자, KSB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는 센터 구멍 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D 도면 작성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스퍼기 우리말로 편기어인데 이 편기어를 그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스퍼기어 관련 용어 및 공식이에요. 제가 그 CAD나 일반 기계에서는 한번 거기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대로 보시면, 일단은 모듈은 우리가 기호로 M이라고 표시하고요, 이수는 Z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피치 원지름은 PCD라고 표시하고, PCD는 어떻게 모듈과 이수를 곱한 것을 PC라고 합니다. PCD, 피치 원지름이라고 하고, 이끝 원지름은 PCD에다가 EM, 그 다음에 그죠? 2 곱하기 모듈, 이거는 저쪽에 보면, 그 다음에 전체 이 높이는 2.25 곱하기 모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세요. 자, 요거 보시면 이빨, 여기 이빨 보이신가요? 자, 이빨이 있어요. 이게 기어 2죠? 그죠? 결국은 풀리에다가 2를 붙여놓은 것이 기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풀리 보면 2의 끝을, 이 부분을 이끝원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죠? 이끝원은, 이뿌리원이죠. 그죠? 이뿌리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피치원에서 마이너스 2.5 곱하기 모듈을 하게 되면 이뿌리원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뿌리원을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은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자,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있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피치원 지름 뭐냐면 기어가 맞물리는데 그 맞물리는 점들을 이어서 만든 원을 피치원이라 하고, 이 피치원이 정확히 맞아야 기어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피치원이 있고요. 그 끝에 바깥지름, 그죠? 이 끝원이죠. 바깥지름이 있어요. 바깥지름은 어떻게 계산해요? 모듈에 가로 열고 이수 플러스 2를 하든지, 바깥지름은 이건 PCD, 그죠? 요 피치원 지름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만큼의 높이겠죠? 그래서
이만큼 높이가 모듈 값이잖아요. 그죠? 이만큼이. 그래서 2m 양쪽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뿌리부터 해서 이 끝까지 높이가 전체 이 높이 2.25 곱하기 m이고 피치 1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m. 여기서 피치 1에서 이 뿌리까지가 1.25m이에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걸 보시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어떻게 홀을 그려가지고 대칭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2를 만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봅시다. 이 모듈 값이 2고, 그 다음에 이 수는 Z는 21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PCD는 뭐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 높이 4.5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이것들을 잘 보시고요. 일단은 2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2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축이죠, 그죠? 이렇게 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시 없는 여기 이부분 R이 되어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전이잖아요. 항상 그랬죠. 회전은 중심축이 있어야죠. 중심축을 좀 길게 그리겠습니다. 그죠? 저번에 짧았더니, 벗어난 부분이 회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그려서, 자,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좀 자를 거 생각해서, 이렇게, 가운데 파있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인멘터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대충 그린다죠? 그죠? 대충 그립니다. 대충. 대신 이제 구속 조건 맞아야겠죠? 직각, 뭐, 평행, 이런 것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하고, X 잘라내서, 자, 이렇게 됐죠? 이게 틀어졌네요. 이게 틀어지면 그냥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얘하고 여기 평행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틀어지면 안 돼요. 다 평행하게 되겠죠? 중심사가 다 평행해야 돼요. 왜냐면 축이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6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8.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그죠?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나사 부분인데 17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8.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6. 됐죠?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가로 부분이 됐어요. 세로 부분 해야겠죠? 자, 작은 치수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일 작은 치수죠? 이만큼이 15. 그렇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18.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이 31.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4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46으로 하게 되면 이 끝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입뿌리 원까지 그리고 그 위에 이를 만들 거니까 입뿌리 원까지 돼야 돼요. 그럼 이 끝이 원이 아니라 얘는 입뿌리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치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46에서 예를 들어서 46 마이너스 가로 열고 2.25 곱하기 모듈 값이 2니까 요렇게 그죠? 해도 됩니다. 41.5가 되네요. 그죠? 41.5. 아니면 아까 전에 방법대로 입뿌리 원은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하자면 피치원 지름이 42에서 마이너스 어떻게 가로 열고 2.5 그죠? 곱하기 모듈가 m이 2니까 이렇게 해서 값을 해도 37.5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37.5가 되네요. 네. 37.5 맞는 것 같아요. 자, 네, 잘못 계산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 끝을 하게 되면, 이 뿌리 하게 되면 46에서, 2를 곱해야죠. 그죠? 양쪽이니까 2 곱하기 2.25 곱하기 2. 이렇게 돼야죠. 똑같죠. 37. 네.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피치 원지름 나와 주어졌으니까 42 마이너스 가로 열고 2.5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요렇게 해서 이 뿌리까지만, 원까지만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서 다 넣었어요. 자, 치수 다 넣었고요.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자, 해서 회전은 R. 회전. 자, 바로 되죠? 확인. 다 됐습니다. 확인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할 부분이 뭐예요? 2를 그려야겠죠. 그죠? 자, 2를 그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2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저장할게요. 자, 저장. 실기, 이것은 고로가 16번. 그죠? 16번. 스퍼교축 저장했습니다. 자, 해가지고, 스케치, F7, 절단 모서리 투영. 자, 여기서, 이게 이 뿌리 원이죠? 여기서 일단은 중심에서 원을 하나 그려요. 두 개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것은 피치 원지름이에요. 피치 원지름은 우리가 주었어요. 42라고. 그 다음에 이것의 지름은 42 플러스, 그죠? 이 끝은, 그죠? 42 플러스 2 곱하기, 네, M. 모듈이 2니까 2. 그렇죠? 46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아까 소개 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바깥 지름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바깥 지름은 PCD 플러스 EM으로도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네. 바깥 지름은, 이 끝원 지름은 PCD 플러스 EM 또는 모듈 가로 열고 Z 플러스 E 라고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그렸어요. 그죠? 네. 자, 그죠? 피치1 플러스 2 곱하기 모듈 값.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그죠? 가운데 중심을 지나는 라인을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요. 자, 하나 그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릴 게 뭐예요? 여기다가 선을 두 개를 그립니다. 하나, 둘, 셋. 평행하게 평행해야 됩니다. 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원통의 중심을 지나는 축 직선의 이 거리 값이 얘하고 얘 가운데 것을 먼저 해줘야죠. 그죠? 이것이 모듈 곱하기 0.785. 그죠? 2 곱하기 0.785. 그죠? 0.785. 엔터. 1.57이 되겠네요. 이거 이 계산이 1.57 외우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이놈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됐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선 하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선 하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나중에 후에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중심축에 있는 선하고 이 선하고가 모듈 곱하기 0.785다. 그 다음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하고 이 선에는 얼만큼이냐? 모듈 2 나누기 이만큼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요 놈하고 요 놈선은 기준가 모듈 2 나누기 4다. 라고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네. 요렇게 됐으면, 자, 그 다음에
이게 원호를 그려야겠죠. 원호를 이렇게, 그죠? 자, 원호를 그리는데 원호를 어떻게 그리냐? 중심점 3점으로 하죠. 3점. 자, 3점으로 해서 자, 여기 교차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찍고 그 다음에 교차점을 찍습니다. 자, 그랬죠? 네. 자, 그랬어요. 하나를.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대로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요. 그죠? 이렇게 하나 그랬죠? 그죠? 자, 그랬으니까 반대쪽 대칭하면 되죠. 대칭하고 이제 또 홀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은 이 선들을 좀 겹치니까 이 선들을 다 시프트로 해가지고 바꿀게요. 뭘로? 여기 보시면 구성, 그죠? 이걸로 해서 점선으로 좀 헷갈리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합니다. 딱 그려놓고 자, 요거를 어떻게 대칭한다 그랬죠? 대칭을 어딨냐, 여기 있다. 대칭을 누르고 자, 선을 클릭하고 대칭선 화살표 클릭, 그 다음에 대칭선 이거죠? 중심에 더 올라오는 쪽 클릭, 그 다음에 적용 종료.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호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호로 그려야 돼요. 그래야 돌출할 수 있겠죠, 그죠? 만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자, 다시 호에서 아까는 3.5였잖아요. 이번에는 중심점 5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중심점은 어디 가야 돼요? 여기죠? 여기 이 원통의 가운데 중심점에서 클릭하고 그다음에 여기 끝점 만나는 점 클릭, 그다음에 만나는 점 이 끝점 클릭.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 그다음에 다시 하겠네요. 자, 다시 중심점 5 선택한 다음에 자, 중심점 클릭, 그다음에 클릭, 그다음에 클릭. 자, 됐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돌출을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돌출 값은 우리가 보면 얼마였냐면 16이잖아요. 자, 그러면 16만큼 돌출하면 돼요. 그죠? 자, 이 돌출. 자, 이것을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돌출해야겠죠. 그죠? 얼마만큼? 거리값이 16만큼 돌출합니다. 그러니까 16이니까 자, 그러면 2를 하나 만들었어요. 됐죠? 자, 2를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못따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못따기를 이 부분을 여기를 못따기 C5 못따기 해주고 여기를 얼마만큼 0.5 정도 이렇게 따줘야 돼요. 0.5 정도. 그래서 자, 왜냐면 원형 패턴 돌리고 다시 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서 좀 뷰를 맞춰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못따기. 자, 못따기 1 어디 오냐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원래 이렇게 못따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못깎기를 0.5로 할 건데 왜 0.5냐면 1이니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못깎기를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거기를 자,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수가 몇 개였어요? 21개잖아요. 21개. 그래서 일단 축 중심 하나 축선을 만들어줘야죠. 그죠? 자, 축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원형 패턴을 누르고 자, 픽처는 뭐예요? 자, 돌출,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못따기 이거죠? 요 세 개가 다 돼야겠죠? 그래서 돌출해야겠죠? 자, 하고 나서 회전축은 요 축선 몇 개? 21개. 그렇죠? 21개 해가지고 보이죠? 이 세 개를 선택했죠? 직접 선택해도 되고 요 검색기에서 세 개를 다 선택해도 되고요. 한 다음에 확인.
자, 이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네. 이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 멈춘 나사가 필요하다. 멈춘 나사가. 자, 멈춘 나사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멈춘 나사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해야겠죠. 자, 스케치. F7. 절단 모서리 투영.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접촉하는. 자, 좀 길게 빼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야죠. 교차점에다가. 왜? 멈춘 나사가 반절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찍고, 그 다음에 H. 그렇죠? H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자, 이게 탭나사잖아요. 드릴을 뚫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 탭 구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탭 구멍을 눌러줍니다. 네. 탭 구멍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스레드 유형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것처럼 스레드 유형을 뭘로 바꾸냐면, 저번에 한 번 했습니다. ISO 매트릭 프로파일로 선택을 합니다. 크기는 M5니까 M5니까 보시면 좀 느려가지고 네, 사양이 좀 느려서 계속 멈춰가지고 중간 좀 끊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탭 구멍을 선택하고 스레드형을 ISO 매트릭 프로파일 하시고 그 다음에 M5니까 5 선택.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가 아니라 거리로 한 다음에 거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모양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길이값, 이 나사 탭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거리값이 5라고 주어 있으니까 5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플러스 3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제도 시간이 같으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여러분은 그냥 요 거리값만 알면 거기다 플러스 3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확인. 자, 한번 안에 볼게요. 자, 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 작업 표면을 들어볼게요. 여기서 도면과 되는지 F7 절단 모서리 투영.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5만큼만 나사가 나 있고 여기는 탭 드릴이 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됐고 그다음 마지막 남는 것은 뭐가 남을까요? 네. 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가 R3이니까 목깎기 3 하시고 이렇게 3 표시하면 되고요. 자, 표시하면 됐고 그죠? 자, 목깎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몇으로 되어 있어요? 0. C 0.5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죠. 그죠? 두 군데. 자, 못따기는 0.5 어디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확인. 두 군데죠. 그죠? 네. 네, 그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모델링 작업은 다 끝났어요. 자, 저장. 네, 됐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자, 다 그릴게요. 자, 여기서 기준. 벌써 떴네요. 그죠? 자, 16 실기 들어왔어요. 자, 여기가 네. 이게 어차피 중심 되겠죠? 한번 돌려볼게요. 왜냐면 멈춤나사가 또 저번처럼 밑에 와야 된다 갈까 싶어서 한번 보고 돌려보고 이상이 없네요 하고 넣고 확인. 됐습니다. 얘가 지금 반향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얘는 그러면 큐브로 돌리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 여기다가 대고 큐브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사용자 뷰 마침 해가지고 뷰 반향 해가지고 돌리지 원하는 반향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야죠. 그죠? 참 어렵게 해놨네요. 그냥 편하게 등각투상으로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하여튼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그죠? 됐습니다. 하고, 트레드 표시됐고, 네. 네. 2016에서는 이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감독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보죠. 음영 처리를 하게 되면 보이거든요. 근데 음영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나사 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 요구 조건에서 봤는데 음영 처리가 안 됐다 해가지고 분리가 받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이건 음영 처리가 돼야 나사가 보입니다라고 꼭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주시고요. 2015년까지 버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16버전은 음영 처리 안 하면 이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나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꼭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할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부분 단면도 여기 이렇게 이의 도시는 이렇게 되지 않죠? 이의 도시 방법이 안 틀렸으니까 이거를 바꿔줘요.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합니다. 자, 스케치 브레이크아웃 스플라인 하고, 일단 이 밑에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할수록 이쁘게 더 그릴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크아웃 선택하고, 자, 브레이크아웃을,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확인, 시작점을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모양이 참 희한하게 나오겠지만, 나중에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하지만 이거 가지고 문제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온 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도의 도시 방법은 틀려요. 이 방법은 맞지 않아요. 사실 맞지 않지만 나온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게 사선도 그려야 돼. 일단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리고 나서, 자, 다시 또 브레이크아웃 들어야죠. 다시 S 스케치. 자, 브레이크아웃인데 이때 브레이크아웃은 이 사각형 박스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만나는 이 점, 그죠?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을 딱 클릭해주고, 자, 반대쪽 구석, 자, 여기서 만나고, 만나는 점, 그죠? 자, 여기서 클릭. 자, 됐습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해요. 자, 하고 사각형을 만들어서 스케치 마무리. 자, 브레이크아웃 됐죠? 하고 나서 어디를 선택하냐?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시작점을 여기다 선택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여기도 하면 될까요?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일단 하지만 여기를 누르셔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다 됐으니까 더블 클릭, 은선 제거해야겠죠? 확인.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해칭이 되어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그 다음에 얘도 가시성 제거,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형상 투영, 그 다음에 선을 어떻게 여기서 이으면 되겠죠? 자, 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외형선이 돼야겠죠? 자, 주석에서 외형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2만 도시하기 때문에 2의 높이까지만, 자, 여기서 스케치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은데 자르고, 그 다음 얘는 주석에서 외형선이죠. 그 다음에 치수는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2.25 곱하기 모듈 값이 2니까, 그죠? 2.25 곱하기 m이니까 전체 이 높이가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4.5죠, 그죠? 아마 그 여기도 그죠? 전체 높이까지 더 주어 있잖아요. 4.5 편하게 4.5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스케치 마무리. 참 돌려야겠네. 자, 왜냐면 피치원지로 이게 중심선이 필요하잖아요. 중심선이 필요하니까 자, 다시 한번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인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Z 들어갔어요. 자, 라인을 하나 그어요. 이렇게. 그죠? 또 라인을 하나 그어요. 긋고 나서 이 끝에부터 여기까지 값은 얼마냐? M 모듈값 2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듈값이 2예요.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는 주석에서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중심선. 왜냐하면 주석에서 여기서 이등분선을 하게 되면 가운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피치원에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m이고 이 뿌리에서 여기까지 피치원까지 1.25 m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심선 주석 이제 편하게 이렇게 중심선을 해주면 됩니다. 하고 자, 중심선을 빼주고요. 빼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보면 요렇게 KSB라고 이것이 뭐냐면 센터 구멍 도시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센터 구멍 도시 하겠습니다. 다시 스케치를 많이 들어야겠네요. 할 일이 많네요. 그래서 스퍼기는 다시 캐드에서 오토캐드에서 그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하고 나서 스케치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형상 투영 한 다음에 선을 해가지고 선을 해서 요 선에 중심점이 되겠죠. 중심점 되면 클릭해서 길이는 일단은 3이고요.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각도는 이 삿갓 각도가 60이군요. 반절 30 엔터 하시고 요 점점점 나오는 것은 삭제하셔야 됩니다. 삭제. 요 선을 나중에 이 선이 보일 수 있으니까 클릭해서 딜리트를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요 클릭해서 자, 각도는 길이는 3 각도는 탭을 해서 30 엔터 됐죠? 자, 두 개 그렸고요. 라인 다시 끝점 연결해서 길이는 40 각도는 60 엔터. 자, 됐고 자, 60도 그 다음에 적당한 길이 한 50 정도 57 정도 보통 50 정도 되니까 50에 탭 몇 도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자르겠습니다. 라인 이어서 너무 어려워서 50에 탭 0도 이렇게 더 빨라요. 자, 딜리트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이런 것들을 나중에 나타나니까 지워주시고요. 나중에 더블클릭 다시 지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문자예요. K라는 문자. 그래서 두 개 클릭해서 주석에서 어디 보자. 문자를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네요. 그죠? 기호 문자 그냥 원래는 문자 해가지고 0.35 와야 되는데 0.5로 그냥 하겠습니다. 뭐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센터 구멍이라 표시하는 것 뿐이니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고 여기다가 해서 테스트도 같이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테스트 가운데 3.5로 KSB 0410 각도는 60도 센터 구멍 60도라는 표시입니다. 60도
그 다음에 A형, 센터 구멍 형태가 모양이 A형이란 얘기예요. 양쪽을 다 센터 구멍 내라는 표시입니다. 의미는 그래요. 자, 하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 자, 됐죠. 그죠? 자, 뭐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요 선도 펴야겠네요. 이상하게 됐네요. 자, 더블 클릭. 요거 좀 옮겨서 이만큼 당겨서 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선이 필요한데 딜리트로 지우고요. 이거 이동해야겠네요. 이런 선을 자, 클릭해서 기준점 여기 떨어졌네요. 밑에만큼 내려왔네요. 자, 그래서 예 하고 이쪽 와야죠. 그죠? 종료. 스케치 마무리. 그죠? 예, 내려왔죠? 자, 센터 구멍에다가 이 센터 구멍에다 팔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짧네요.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거 짧아서 안 되겠네. 이걸 좀 늘리겠게요. 자, 이만큼.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가 또 남네요. 선이 이 선이 두 번째 보이지만 딜리트로 지워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더블 클릭에 들어가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정하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길이 값을 이게 여기서 틀어졌네요. 이게 잡아당기면 안 되는데 계속 제가 잡아당겨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얘는 지우고 이 거리 값을 이 거리 값을 한 57 바꿀게요. 거리 값을 안 맞으니까 이걸 좀 밑으로 밀어야 돼. 힘드네요. 곧 수정하기 힘들어서 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센터 구멍도 표시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인 걸 해놨으니까 치수는 좀 이따 넣고요. 자, 중요한 것도 용목표 만들어야죠. 그죠? 기호 용목표 만들어야 돼요. 자, 용목표 만들어야 되니까 자, 다시 스케치 여기 들어가서 스케치 들어갑니다. 다시 보여줄까요? 뭐 이렇게 눌러도 돼요. 자, 클릭한 다음에 S 또는 스케치 시작. 그죠? 네, 클릭해서 스케치 시작이다. 뭐 변화가 없죠? 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으니까 자, 스케치를 할 겁니다. 스케치를 전체 한 이 정도 한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띄울 건데 라인을 하나 그려서 간격을 띄울 거예요. 자, 간격을 띄울 건데 자, 몇 개인가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그죠? 자, 9개.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간격을 8로 해서 9개. 자, 간격 띄우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 값이 8이야겠죠. 그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인가요? 눈에 거슬리니까 빼놓고 총 10개인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네요. 10개. 자, 그러면 이건 잘라서 버려야겠죠? 자, 버리고. 자,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외형은
외형은 외형선으로 일단 바꿔놓을게요. 안에는 가는 선이니까 상관없지만 외형을 바꿔놓고요. 자, 됐고. 자, 라인을 그립니다. 자, 라인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라인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여기서부터 세 칸, 네, 이렇게 라인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지우고 여기 뭐 대각선을 그려가지고 정확히 중심을 맞추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절 정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해야겠죠. 자, 일단 치수를 기울입니다. 자, 치수를 넣고 가운데 뭐라고 쓰냐면 09, 그렇죠? 09. 조금 틀어져 갔다 하면 좀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죠? 적당히 옮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가운데죠, 그죠? 가운데다가 클릭하고 가운데 기어 요목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해서 뭐라고 쓰냐면 가운데 기어 치형,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운데 표준 확인, 그 다음에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클릭, 여기는 치형,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일단 무조건 가운데 치형이라고 씁니다. 네, 됐나요? 자, 이렇게 쓰면 이제 할 건 다 됐어요. 자, 일단은 이게 가운데 왔는지 살짝만 맞춰 주시고요. 뭐 됐어요. 뭐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다 됐습니다. 하고 나서 네, 복사합니다. 그죠? 복사해야겠죠. 복사 누르고, 자, 얘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잡아야겠죠. 자, 기준점 하나를, 자, 여기다 잡았어요. 잡고 그 다음부터 잡고 클릭,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 엔터. 자, 종료. 다시 복사, 이런 클릭, 기준점 여기 클릭 해서 클릭 종료. 자, 복사. 자, 선택, 기준점 클릭, 그 다음에 기준점 어디를 잡을 건지 잡힌 데다가 잡히죠? 하나. 자, 클릭 종료. 됐습니다. 자, 이제 바꾸면 되죠. 자, 더블 클릭해서 얘는 모듈,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얘는 압력각, 더블 클릭, 얘는 비수, 더블 클릭, 피치원 지름, 더블 클릭, 뭐예요? 전체 이 높이, 더블 클릭, 다듬질 방법, 네. 더블 클릭, 정밀도, 더블 클릭, 보통이 확인, 그죠? 그다음에 더블 클릭, 모듈은 2, 더블 클릭, 압력각은 20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것도 애우게 됩니다. 더블 클릭 21, 이수가 21이죠. 피치 원지름 얼마냐면 42. 더블 클릭, 전체 이 높이 4.5. 그 다음에 다듬질 방법. 자, 이거는 호부 절삭, 그 다음에 정밀도
KSB 1405에 따라서 하고 5급 IT 공짜 5급을 적용한다. 정밀도값. 여러분 상관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하고 나서 다 했죠. 스케치 마무리 됐습니다. 자, 영어표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아, 이거 좀 오래 걸렸죠? 자, 주소 부분 다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치수 만들면 되겠네요. 이 부분. 자, 치수입니다. 자, 가로 치수. 자, 예, 특이하게 또 위쪽으로 넣네요. 자, 아래쪽으로 두지 않고, 원래는 아래쪽으로 두죠. 그죠? 오른쪽 아래. 그렇죠? 그게 기본인데, 있는 대로, 일단은, 원하는 대로 넣어줘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17. 그 다음에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68. 됐죠? 자, 너무 올라가서 잠깐 느리겠습니다. 살짝. 자, 그 다음에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서부터 이뿌리, 오, 이뿌리 아니죠? 여기죠, 그죠? 이뿌리 표시 안 하죠, 원래? 피촉만 표시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3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치1, 이 부분이 40인데, 이게 브레이크 아웃 할 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락이 중요한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텍스트를 치수 감추기 하셔가지고 어차피 여기다가 우리는 P.C.D BCD 피치1 지름을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 42 이렇게 써도 무관합니다. 하고 나서 전체 인높이는 이게 브레이크 아웃 해서 그래요. 전체 인높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고 나서 좀 바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숨기고 파이 얼마요? 46이라고 합니다. 예, 모양이 틀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캐드에서 그리면 정확히 그릴 수 있지만, 이거는 브레이크가 다 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이 부분을 아예 그리든지, 예, 이 브레이크가 해가지고 그리든지 아니면 브레이크가 했으면 이렇게 그냥 치수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치수 여기 넣어야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여기까지 치수, 그죠? 여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여기까지 치수입니다. 15 됐어요. 자, 15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 됐습니다. 자, 냈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은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2.5잖아요. 자, 오른쪽 마우스 선형 대칭 네. 그 다음에 치수 유형 평행 시스터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해야겠죠. 네, 클릭한 다음에 선형 대칭 선형 지름 네, 지름이 상관없긴 한데 시수 유형이 좀 안 바뀌네요. 그죠? 네, 시수 유형이 언급법에 따라 다시 할까요? 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방법은 그려놓고 지우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그냥 선형으로 바꿉시다. 그죠? 상관없어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대칭으로 하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도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홈 MO. 자, M. 네, MO. 물론 이제 그릴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거를 마우스를 좀 눌러가지고 두 번째 화살표 편집 이렇게 해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 해가지고 치수 보조 숨기기 예. 그 다음에 뭐 얘를 넣고 치수 숨기고 MO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이거 가지고 치수를 잘못 표시했네 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데 크게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네, 좀 더 빼야겠네요. 좀 더 빼서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아요. 방법은 그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다 지워서, 예, 지워가지고 치수 보조선도 하나 지우고 뭐 화살표도 지워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보조선 숨기기 뭐 편집, 그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숨기기 화살표 편집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요. 자, 이 부분, 자, 홈, 파이, 뭐죠? 끼워 맞춘 공차,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자, 원차. 만약 제도를 배웠으면 알겠죠? 자, 끼워 맞춘 공차라는 걸, 지유. 자, 여기 어떤 것이 분명히 끼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로 나와야겠죠? 자, 홈 버튼, 파이. 됐습니다. 자, 됐고, 됐어요. 자, 됐네요. 그러면 기본 치수들은 다 표시가 됐고요. 자, 데이텀 표시합니다. 데이텀 어떻게 되냐? 주석에서 여기를 요 곡면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좀 크게 볼까요? 자,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를 좀 한번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 데이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 데이텀을 클릭합니다. 데이텀을 클릭한 다음에 붙이고 싶은 데다가 선에다가 클릭하고 밑으로 살짝 내리면 보이죠? 한 번 더 클릭, 한 번, 두 번 더 클릭, 확인. 됐죠? 아, 근데 A가 아니죠, 그죠? 클릭해서 문자가 C여야 돼요, 그죠? C여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클릭, 위로 되어 있죠? 클릭, 문자는 C. 그죠? 대문자 C니까 C.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형상공차. 그죠? 지금 형상공차가 이쪽에 달려있죠. 그래서 형상공차 보면 이거예요. 데이터 옆에 왼쪽에 있는 거. 얘를 클릭한 다음에 치수, 선, 화살표에 클릭. 그 다음에 위쪽으로 직각이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클릭, 또 수직이 되도록 클릭. 마우스 오른쪽 계속 누르고 나서 여기에서 기호를 클릭하게 돼 가지고 이게 온 흔들림, 원주 흔들림. 자, 원형 클릭. 그 다음에 값이 0.008. 그 다음에 데이텀은 C, 대문자 C. 그리고 나서 확인. 됐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ESC 할 게 없으면 됐습니다. 이쪽은 다 끝났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요? 거치기 나야겠죠. 거칠기. 자, 거치기는 아까 전에 봤던 부분이죠, 그죠? 자, 이 부분에 올리셔가지고 곡면이라는 부분 있죠.
곡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곡면. 자, 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곡면이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하고 나서요. 자, 하고 나서 일단 붙입니다. 치수 보조선에다가 클릭. 이쪽으로 그리시면 이쪽으로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계속 붙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하고 스몰입니다. 스몰 Y A 다시 했다가 거칠기 값, 예, 거칠 값을 Y라고 표시해주고 확인. 또 클릭 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오른쪽 계속 두 번째 거 선택 Y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치수 클릭 마우스를 방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계속 그 다음에 Y.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클릭 마우스를 이렇게 놓고 오른쪽 마우스 계속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Y.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여기 클릭 위로 와야 되죠. 마우스 위쪽으로 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속 놓고 Y 확인. 만약에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왜 저처럼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세팅을 못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구에서 보시면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 있죠. 세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타일 편집기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스타일 편집기 보시면 여기 검색기 보면 표면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표면 테스터 iOS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그 표준 참조가 ISO 130이 1978로 돼 있어야 되는데 1978이 아니라 뭐 ISO 130이 2002로 돼 있으면 지금 기호가 이런 식으로 이 꺾인 선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1978로 바꾸시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거치게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바꿔줘야 됩니다. 됐죠? 하고 나서 자 도면과 일치하죠. 다 도면과 일치하도록 해서 보니까 자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도면을 작성을 다 했습니다. 됐죠? 자 볼까요? 우리 요구하는 도면은 이런 거였죠. 그죠? 도면에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자,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스포기가 있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길었어요. 그 다음 나사가 할 때 좀 램의 용량이 좀, 뭐죠? 작아서 좀 이렇게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여튼, 그래도 이것이 2시간 작업을 주는데, 뭐, 1시간도 안 걸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더 연습을 하게 되면, 뭐, 저보다 더 빨리 그릴 수 있겠죠? 연습을 하게 되면. 여튼, 이렇게 해서, 16강 스포기어 축에 대해서 모델링하고 2D 도면 작성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